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강원도 양양.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공주 최민천 마을 호텔. 쇠락한 도시를 살린 부산 영도 복합 문화공간. 제주의 힙한 매력을 담은 로컬 매거진. 국내외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유엔 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마을 신안 퍼플섬 등. 잘 만든 로컬 콘텐츠 하나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관계 인구를 형성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의 시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창작물 로컬 콘텐츠. 로컬 콘텐츠는 문화, 관광, 축제, 홍보, 공간 조성, 도시 재생 등 지자체의 성패가 달린 핵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성공한 로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기존의 정책 기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조명하는 행사는 많았지만 공공의 정책을 콘텐츠 관점에서 접근한 행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노관규 순천시장, 김경달 대표, 연명대 교수, 고재열 감독, 김승수 전 전주시장, 고로상 대표와 윤주선 교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탁월한 공공장소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부제로 우리는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역의 시장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지역이 뭐냐 이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은 서울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지역이 아니고 그 도시가 도시다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구별되기 때문에 지역이지, 지역이 서울을 추구한다면, 서울의 아류를 추구한다면, 또 서울의 짝퉁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역이 아니죠. 그건 로컬이 아니고 바로 서울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더 지역답게 만드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지역을 살려가고 또 지역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컬 콘텐츠 페스티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우선 KBC와 그리고 또 지방자치TV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장소가 과연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공공장소, 공공시설, 공공공간,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통칭해서 공공장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기대도 없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장소가 무슨 지역의 콘텐츠가 되고 공공장소가 무슨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주가 공공장소를 통해서 도시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 혁명의 장소로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모양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도 그렇게 바꿔집니다. 도시가 네모 모양이면 네모대로, 세모면 세모대로, 또 도시가 별 모양이면 별 모양처럼 시민들의 삶도 바꿔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복제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도시에 쇼핑몰, 스타벅스,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또 핸드폰 가게, 통닭집, 이렇게 대부분 도시 구성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시들이 다 똑같이 복제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 누군가는 그렇다면
복제되는 도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의 지점이 크면 클수록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복제들은 그대로 둔다면 시민들의 삶도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구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분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분리하고 구분하는 거고, 내가 짓는 집은 자연하고 나하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그들 다 구분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는 거죠. 도시에 있는 모든 상업적 건물은 다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비싼 걸 사는 사람, 또 싸는 걸 사는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마 광주시인데 여기에 광주시에 뭐 이런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수백만 채 있을지 뭐 더 넘을지. 그런데 시민들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구분 분리가 도시의 본질이고 속성인데,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광주 시민들에게, 여기 광주니까 또 어느 도시에 가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구별, 차별, 구분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마 수십 개도 기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중화시키고, 또 이렇게 결국 구분되다 보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고립되는 시민들을 끌어내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가 도시를 중화시켜 내지 못하고, 또 시민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함을 풀어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 매개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는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공공장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도시는 지 본질, 그 속성을 계속 더 고도화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유일하게 시민들을 연결시키고 유일하게 시민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는 왜 우리가 설레지 않을까? 우리가 쇼핑몰을 갈 때, 미술관을 갈 때, 또 뭐 커피숍을 갈 때, 또 콘서트홀을 갈 때 우리는 굉장한 기대가 있고 굉장한 설렘이 있는데, 도시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공공장소는 우리는 왜 아무런 설렘이 없을까? 희한하잖아요. 되게 시민들 세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공장소를 만드는데 그 누구도 공공장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공공장소가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꼭 가고 싶어서 가는 장소도 아니고, 공공장소는 늘 지루하고 시민들이 가는데도 누구도 환대하지 않고, 우리 공공장소를 왜 설렘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시민들께서 기대가 없는 거죠. 공공장소가 그렇지, 공무원들의 실력이라는 게 뭐 그렇지, 또 내가 공공장소는 돈 내고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나쁘지 않으면, 굳이 또 아주 열악하지 않으면, 아주 불친절하지 않으면, 적당하면 그대로 만족해버리는 게 공공장소죠.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장소는 결국은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장소를 만들게 되는데, 공공장소는 경쟁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상업적 공간들은 다 경쟁하는데 유일하게 경쟁 없는 게 공공장소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다른 도시는 10만 명 왔대. 근데 우리 도서관은 5만 명 왔어요. 그 자체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 하면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공장소는 전혀 설레임을 줄 수 없는 장소고 기대도 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다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주목했던 것은 공공장소로서의 도서관, 도서관으로서의 공공장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책으로부터 나오고
도시를 바꾸는 것은, 도시혁명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공공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과 또 공간을, 또 책과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공공장소로서의 도서관 혁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서울에 있는 출판사 대표들께서 전주를 많이 찾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전주 도서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도서관 때문에 전주를 3번 찾았는데, 첫 번째는 놀라움, 두 번째 왔을 때는 대단함, 세 번째 왔을 때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 초에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전주를 오셨는데, 간부들과 함께 전주 도서관을 배우기 위해서 도서관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전주가 더 이상 도서관으로 대한민국의 벤치마킹할 도시가 없다. 최근에 또 전주에 시인들이 이렇게 도서관 여행을 오셨습니다. 1년 동안 도서관을 여행으로, 잠깐 벤치마킹이 아니라 도서관을 여행 삼아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오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게 전주의 상징이 되고 전주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 봄쯤에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왔었는데, 세계 건축가대회가 유럽에서 열리는데 2023년 4년 열리는데 전주 도서관을 한번 소개를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저희가 받게 됐고, 전주 관련된 책을 시장님께서 좀 써주시면 이걸 저희가 번역해서 외국으로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도 저희가 받았고, 그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상상했던 도서관 이상, 도서관 너머의 도서관이 전주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일종의 도서관 혁명이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도서관도 최근 지어지는 도서관은 이거보다 좀 낫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도서관의 전형이죠. 독서실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의 역사는 인류의 도서관의 역사는 한 2300년 정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고 나면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거기에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 이제 생겼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벌써 한 2300년, 전주 도서관의 역사는 7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소재, 그냥 너무나 일상인 소재, 또 어찌 보면 진부한 소재에서 우리가 도서관의 새로운 보편, 도서관의 새로운 장르를 또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직원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문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절대 도서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도서관 지으면 100% 실패하니까 우리는 도서관을 어떻게 짓지 않을까 하면서 도서관을 지어야 성공하지, 우리는 도서관을 지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전주의 새로운 공간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도서관이 이제 첫 번째 바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아이들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시민들께서, 야, 이건 도서관이 아니고 호텔 같아. 이 공간의 힘,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공간의 힘이 이 도서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공공장소의 수준이 시민들의 삶의 수준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앞서 도서관 보셨잖아요. 독서실 이렇게 앉아있는. 근데 거기 앉아서, 또는 도서관 가는 게 떠들면 혼나고 쫓겨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시민들은 늘 불안하고 그 시민들의 삶이 이 공간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 바뀐 겁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아빠 있고 엄마가 있고 뭐 이쪽에는 엄마는 책을 안 읽고 핸드폰을 보고 계시고 아이들은 이렇게 책을 읽고, 이건 이제 완전히 놀이터로 변한 거죠. 독서실에서 내 개인의 서재처럼, 우리 집의 거실처럼, 때로는 놀이터처럼, 때로는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담소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삶이 도서관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공공장소를 통해서 바뀐 겁니다. 이 아이는 도서관에 와서 평생 처음으로 누워서 책을 읽습니다. 이 아이는 도서관에 와서 처음으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집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이 아이가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 도서관이 변한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장소의 수준이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다, 공공장소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탁월한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질 거고, 우리가 보통의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시민들의 삶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 거다.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 도서관 2층에 있는 12세에서 16세 아이들만 갈 수 있는 우주로, 여기를 이용한 학생들이 우리는 우주인이고, 이 공간은 우주에서처럼 유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광대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우주로 1216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만든 공간입니다. 12세에서 16세 아이들의 꿈을, 또 아이들의 희망을, 소망을 담아서 만든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영상. 건축 용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의학 용어처럼 뭐 파사드가 어쩌고 메스가 어떻고. 그런데 이 공간은 아이들이 지은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참여를 통해서 자기 소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은 건축법도 모르고 소방법도 모르고 건축도 전혀 모르고 건축의 언어를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이곳에 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간이 이렇게 꾸며지면 그냥 우리만 숨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운영을 합니다. 어른들이 가도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모든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꾸려가고 아이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킨 도서관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저 걸어다니기 싫어서 이 철봉에 매달려서 저는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 철봉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주인이니까 우주선처럼 저걸 좀 만들어 두면 우리가 여기서 뛰어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저렇게 숨어서 좀 친구들하고도 놀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음악도 하고 이걸 편집해서 뭔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언젠가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에 한번 갔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아이들의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좋은 가구가 들어오고 멋진 조명이 들어와서 또 비싼 제품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만들어냈구나. 이 도서관을 만들고 기획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도서관의 시작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도서관을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이곳을 즐기는 아이들의 눈높이는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이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커서 도서관을 만든다면, 또 건축을 한다면, 또 책을 읽는다면, 무언가 기획을 한다면 이 수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삶이 이 공간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전주의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래됐고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구도심에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도 역시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공공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적당한 성공입니다. 적당한 성공은 철저한 실패보다 더 위험합니다. 적당한 성공하면 이걸 부술 수도 없고, 적당한 성공을 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게 적당한 성공이에요. 적당한 성공은 욕을 안 먹잖아요. 큰 박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비난받지 않는, 그리고 공직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사 이런 걸 다 시설 다 하는 게 최저가 입찰이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싼 값으로 업체가 들어와야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공의 수준을 최저가 입찰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도시의 운명을, 시민들의 삶의 운명을 돈으로부터 시작되고 돈으로부터 한계를 짓는다면 그 도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바로 상상력과 용기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적당한 성공을 뛰어넘은 공간입니다. 여기 역시 시민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공간이었죠. 이렇게 정숙 써있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은 여기라면 이 바닥을 다 뚫어대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죠.
대단한 건축적 상상력으로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 중에 한 곳입니다. (3층) 꼭대기에 올라가 야외를 보는 전망인데 여기 완전히 구도심이었는데 이 공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상력과 또 그런 용기를 통해서 변하면서 마을을 바꿔가고 있고 시민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삼천도서관이라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간이 아이들 공간이었죠. 아이들 공간, 이렇게 뛰는 이런 공간이었는데 뭐 권장, 도서, 만화 뭐 이런 아이들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여기도 이제 전주의 구도심 중에 가장 구도심 중에 하나고 굉장히 낡어가는 그런 또 이미 낡은 공간, 낡은 마을인데 이 공간이 진짜 여기는 도서관을 아무도 찾지 않고 이제는 신문 보는 어르신들만 찾는 그런 도서관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바닥을 뚫어서 아이들이 책 읽으러 미끄럼틀을 타고 위에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른들 쓰는 열람실은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 어른들 쓰는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작은 정원입니다. 전주가 정원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 초쯤 이제 정원은 자기 정원을 잘 가꾸면 상을 주는 그런 뭐 정원 시민 정원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상을 받고 70대 초 정도 되시는 어르신인데 이제 상을 받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제가 왜 정원을 만들게 됐는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저는 몇 년 전에 딸 아이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딸 아이가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손녀는 살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언제 뛰어내려야지? 이 아파트에서 내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내가 언제 뛰어내릴까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제 뛰어내리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걱정되고 이분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날 금방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전주 근교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처음에 정원하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고 이제 뭐 이렇게 전원마을에 전원주택이니까 거기에 꽃을 좀 심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랬죠. 똑같이 내가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꽃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봄날 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무릎 높이쯤 이렇게 자라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여기 왔다고. 이 꽃이 내 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빠, 저 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꽃이 흔들리는데 딸이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빠 괜찮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정원 이름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정원 이름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정원 이름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꽃으로부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손녀딸이 이제 와서 같이 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에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고물상이 있어요. 이렇게 근교니까 고물상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고물상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고물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되다 보니까 고물상하고 이 집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다 허물었어요. 이렇게 벽을 허물고
그 고물상 경계에 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고물상에 있던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데 고물상이 너무 어지러운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 꽃을 심었는데 우리도 꽃을 심어야지. 그러면 그분이 또 꽃을 심기 시작하고 마을 분들이 그걸 보고 우리 꽃씨를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분으로부터 마을 정원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마을이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정원의 힘, 자연의 힘, 나무와 꽃의 힘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전주에 정원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잘 찾지 않는 도심 속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이 공원 한가운데 작은 정원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안에 있는 아열대 식물원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공간은 작은 아열대 식물원 안에 여기에 이제 정원도서관이 만들어가고 이 정원도서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속 건물을 통해서 더 긴 도서관은 있지만 서가를 중심으로 해서 100m가 넘는 도서관은 전주가 유일합니다. 이 공간을 만들었던 이유는 여기는 전주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살이 많아요. 자살이 있으면 언론에 나면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찾습니다. 그 공간을. 자살 명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꾸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호수다 보니까 유원지로 행락지로 계속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관광 특구 이런 걸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찾기도 하고 또 이 공간이 자살을 꿈꾸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미래를 꿈꾸는 다른 희망 섞인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도서관을 구상을 하게 됐고 이 도서관이 이제 몇 개월 뒤면 문을 열게 됩니다. 목재와 유리로 된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인데요. 이 역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살이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또 치유를 주고 삶을 바꾸는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공공장소는 그 시대를 가장 의미 있게 상징합니다. 공공장소가 시대를 의미 있게 상징한다는 건 최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전주에서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쯤에 회의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저희가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지역은 도청, 시청 이런 거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그걸로 도시의 상징을 하고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던데 전주시청은 40년도 넘은 이 낡은 공간을 왜 이렇게 두고 계시냐고 이걸 크게 다른 데처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다른 어디 도청은 막 한옥을 엄청 크게 지어서 도시 랜드마크로 짓더라고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웃었습니다. 아니 랜드마크 할 게 없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를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우리는 다르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청입니다. 전주시청은 198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40년이 넘은 건물이고 저렇게 한옥하고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던 것은 건축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공간인데 진짜 많이 낡았습니다. 이 공간은 로비가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행사도 이렇게 있고 로비가 그야말로 이렇게 유리창 하나로 이렇게 벽이 돼 있는데 층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낡고 아주 오래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은, 시청이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시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걸 새로 짓고 돈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공무원들 일하는 장소를 늘리고 또 이걸 뭔가 도시의 랜드마크로 삼아봐야겠다, 건물의 크기로, 자본으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가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공간을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놀라운 도서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책기둥 도서관입니다. 책이 기둥이 된, 전주가 인문의 힘으로 도시를 지탱한다는 그런 상징을 담아서 책기둥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여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장소기도 하고, 요즘에는 오히려 외지분들이 굉장히 관공서라는 게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강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책을 빌려주기도 하는, 도서관 기능을 똑같이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아침에 재즈 공연이 있을 때도 있고, 서가로 만들어져 있고, 영화를 여기서 보기도 하고, 네. 여기는 한옥마을, 전주가 1년에 1000만 명씩 관광객이 오는데 가장 관광객들이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그런 연꽃이 아름다운 덕진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꽃을 좋아하는, 또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굉장한 연꽃 군락지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연꽃 밭 한가운데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전체 이건 연꽃 피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이 도서관이 이제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마을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도서관 원래 전에 이제 팔각형의 콘크리트로 된 매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부수고 여기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리석은 것 같다. 우리가 관광지를 왜 만드냐? 관광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지. 관광지니까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지. 여기를 지역 특산품 판매장으로 만들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여기를 전망대를 만들어서 그걸 수입을 도시 수입으로 잡자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그런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공원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될까? 전주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상징적 장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가 가야 할 길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장소는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또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 공간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크면 또 후대 한옥 건물이 1000년 갑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1000년을 가지 못하지만 한옥 건물은 분명히 1000년을 가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선배들은 이 귀한 공간에 도서관을 만들었지. 우리 전주라는 도시는 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책으로부터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 이렇게 시대를 상징하는 장소들이 전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게 바로 도서관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즘에
서울 분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 공간입니다. 학산 숲속 도서관이라고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뭐 이 공간보다 더 적습니다. 공간보다 적은데 평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주에 평화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전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까, 뭘로 바꿔볼까 하다가 아까 그 다른 도서관들, 오래된 도서관을 혁신했잖아요. 일본으로 공간을 혁신했던 공간이고 그 주변에 바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 공간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도서관이 나무처럼 심어져서 나무들과 함께, 자연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과 동화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도서관인데 여기는 시집 전문 도서관입니다. 전체 다 시집입니다. 작은 호수가 아름답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슈투트가르트 아이고. 네.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인데 저 위에 도서관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 한글로 도서관이란 말이 써 있지? 이 건물이 네 면인데 한쪽에는 독일어로, 한쪽에는 아랍어로, 한쪽에 영어로, 한쪽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를 들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는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꿈을 꾸었었는데, 저 도서관에 한글이 쓰여진 이유는 저 도서관 설계를 했던 분이 한국 분이어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도서관이라는 한글로 썼었는데, 그분이 설계한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이 전주에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주가 아주 작은 규모의 도서관부터 이런 광대한 큰 크기를 가진 도서관까지 규모로도 굉장히 다양한 도서관이 전주에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만경강이라는 큰 강인데 폭이 한 600m 정도는 되는 강인데 일제강점기 때 놓여진 철도입니다. 이 철도 위로 도서관이 올라갑니다. 이 철도 위로 60m 정도 올라가서 생태환경 도서관이 이제 구상되고 있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여기 도서관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전주의 팔복동이라는 8가지 복이 있는 가장 전주에서 산업단지여서 가장 낙후된 그런 도서관인데 이제 마을인데, 이 공간은 옛날에 카세트테이프 만들었던, 한때는 막 300명, 400명까지 있었던 카세트테이프 만들었던 폐허된 공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생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되게 반대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남루한 거 싫다고, 이런 거 다 부수고 새롭게 우리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미술관, 도서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체육시설을 우리에게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복지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겠지만 이 공간은 문화예술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루했던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팔복예술공장이라는 미술관으로 아름답게 태어났고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그림책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팝업북 전문 도서관입니다. 네, 여기는 한옥마을 옆에 예술인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래된 카페를 저희가 매입하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낡은 공간입니다. 이 낡은 공간이 이렇게 낡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낡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예술인 도서관입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저희가 재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는
기억의 집합입니다. 도시는 건물, 도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도만 있으면 아무데나 똑같이 다 지을 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들 또 공식적으로는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의 본질인데 이게 바로 로컬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부수지 않고 기억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재생해낸다면 그 도시의 정체성이 조금씩 더 쌓여가면서 그게 로컬이죠. 그게 서울하고 바로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민들의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 살고 계시죠, 사실은. 근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서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린다면 시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추억 이게 사라지면서 마을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고리가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억을 살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팔복동의 미술관 이 공간은 시민들이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멋진 공간이 들어오면 뭐 파스타집 이런 데서 뭐 호텔에서도 와서 인수해서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카페 이런 데서 와서 하는데 시민들이 다 운영을 합니다. 팔복동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 미술관 간 적 있냐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미술관 도슨트가 됐습니다. 도슨트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도슨트가 되고 바리스타가 되고 해서 이 공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8년 전에 전주역입니다. 1년에 그 당시 8년 전이니까 한 500만 명 정도 오는 전주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으셨죠. 저 가운데 있는 한옥이 저게 이제 전주역인데 여기는 원래 역세권이 살아 있어서 여기는 주로 유흥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옛날에 뭐 스탠드바, 노래방 뭐 이런 게 다 몰려 있는 지역이었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일은 시민들 삶의 중요한 요소니까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다 그야말로 망했죠.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슬럼가가 된 것처럼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상권이 폐허되다시피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첫인상은 제 첫인상이 나쁘면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도시의 첫인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주를 바라보는 전주의 첫인상이 넓은 대로에 자동차와 폐허된 유흥업소 이게 전주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살리고 전주의 첫인상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이게 이미 뭐 한 7년 전, 6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숲이 훨씬 더 우거졌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길 이름이 전주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공간 그래서 전주역 첫 마중길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이 재생이 됐는데 6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나이트클럽이었던 자리에 호텔이 들어왔고 병원이 떠난 그 자리엔 대학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카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공공간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찾기 시작해서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도시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도시 침술입니다. 도시를 수술하지 않고 이쪽 다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 숲 하나 만들면서 이제 숲에 맞게 도시가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시 침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공간에 여행자 도서관이라는 아름다운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 길을 만들 때 썼던 창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물성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우리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다시 재생을 하자 해서 만든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님 모셔서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없는 책들이 여기 있다. 어떻게 구했냐고 저에게 여쭤볼 정도로 큐레이션이 아주 잘 된 그런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한 40여 년 정도 된 파출소입니다. 아주 작은 파출소, 이렇게 이미 폐허돼서 사실 버려진 그런 파출소였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이 거리가, 이쪽 거리도 굉장히 이제 슬럼화되고 낙후되는 거리인데 이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 도서관이 작지만 저 도서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해보자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속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역시 도시를 살려내는, 거리를 살려내는 중요한 공간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도서관,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 상업화됐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반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에 도서관 콘텐츠를 넣자,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렇게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연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꼭 한옥마을 가시면 이 도서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도서관이란 공간만 만드는 데 치중했던 게 아니고 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책을 중심으로 도시를 끌어가는 기반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시민들과 작가, 책을 펴내는 출판사, 책을 파는 서점과 빌리는 도서관, 책을 읽는 시민들,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전주가 추구했고 앞으로도 또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임계점을 넘으면 도시의 성장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독일 도서전은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오죠. 이 도시 하나가 도서전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볼로냐 도서전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헤이원 아이라는 헌책 마을도 헌책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헌책을 통해서 도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닷개오라는 일본의 5만 정도 되는, 제가 다녀왔는데 작은 마을인데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1년에 100만 명씩 이 도시를 찾습니다. 물론 도서관 정책으로 성공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은 책을 읽는 게 가장 핵심인데 도서관은 관광 정책이 핵심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이 도시의 컨텐츠로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1년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의 도서관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컨텐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아주 오래된 구도심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공간도 똑같이 아까 그런 도서관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책을 쓰는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간을 빌려줘서 책 쓰는 방법을 강연을 해주시고 시민들이 책을 써서 직접 출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 쓰는 도서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작가 선생님들 레지던시하는 공간으로 가장 훌륭한 공간입니다. 이게 작가 선생님들 방을 하나씩 드리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여기는 시민들 책 쓰는 걸 배우고 책을 써서 출판을 해서 직접 작가로 데뷔한 분들도 계십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평 정도, 전주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옛이야기 도서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전주에서 옛날 이야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연을 통해 가지고 선발이 돼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고 뜨거운데 교통신호를 쓰면서 공공근로해서 거기서 자존감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어른들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어른들이 존중받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독서 대전이라는 독서 축제를 통해서 수만 명씩 오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6개월 단위로 고전 100권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1기, 2기, 3기 아이들도 고전 100권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고전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가 바로 전주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전주를 바꾸는 힘,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전주 가야지. 세상의 흐름을 끌어가는 사상가들이 우리 전주로 가야 된다. 그분들이 모여들고 인류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놓고 해결책을 찾는 소중한 장소로 출발점이 저는 고전 읽기인데, 이게 전주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한 해 했는데 올 봄에 올 5월 달에 했는데 벌써 2만 명, 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첫 해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처럼 50만 명, 60만 명, 100만 명 올 수 있는 도시의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에는 도서관 여행이 있습니다. 도서관 여행 버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 여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서관과 관련된, 책과 관련된 산업 키워가기 위해서 책문화 산업팀을 만들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과 관련된 컨벤션, 책과 관련된 굿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책을 사면 20% 싸게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사다가, 대형 서점에서 책을 사다가 시민들이 2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기 위해서. 전주 동네 책방에 이 프로그램을, 이 정책을 통해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 4분 남았는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은 왜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 없으면, 철학이 빈곤하다면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모래성 위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계속 묻는 겁니다. 도서관의 본질은 무엇인지. 도서관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우리는 이 일을 왜 하지?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신념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지? 이 답변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되고 계속 왜라고 자꾸 묻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의 본질을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대한 물건, 이 책. 이 흔하지만 이 위대한 물건을 시민들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키지? 연결시키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지. 저희가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가장 책을 탐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도서관을 만들지? 이걸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힘들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본질을 찾아갈 때, 그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할 때 그게 신념이 되고, 그것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도서관이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장서였어요. 우리 도서관은 20만 권, 30만 권, 50만 권, 70만 권. 그건 책 창고입니다. 그렇게 수십만 권 책을 쌓아놓고 십진불려법, 종교, 과학, 철학 쭉 해놓고 니네들 알아서 가서 읽어. 이거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책 창고죠. 그래서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입니다. 이런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삶을 제안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도서관의 실력입니다. 전주의 도서관은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의 본질의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최근에 김연경 작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 정말 감동 있게 읽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동물의 하나의 종이잖아. 인간도 이렇게 종 중에 하나로 태어나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러면 스스로 내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업 건물에는 다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모든 건물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면 물건 파는 데서는 환대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절대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공공장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환대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비로소 내가 환대받을 때 나구나, 이렇게 스스로 나를 파악하고 내가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받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 두 번째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분리되고 고립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함께 무너집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 친구가 책을 저렇게 읽네? 나는 놀러 왔는데 언젠가 나도 책을 한번 읽어볼까? 우리 옆집도 여기 왔네? 야,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있구나. 맞아. 우리가 그럼 다른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혼자 계속 집에 있었던, 고립돼 있었던 사람하고 함께 공간에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 또 함께 일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을 읽혀가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도시는 더 많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라는 게 그런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짓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짓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삶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시민들의 삶입니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